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죠? 오랜만에 뵙죠. 자, 오늘부터는요, 공시법 이제 심화 강의를 합니다. 3, 4월 동안에는 이제 심화 강의를 해요. 심화 강의 교재도요, 우리가 1, 2월에 했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기본서가 아닌 그러니까 요약되어 있네요. 체계도라고 되어 있는 우리 교재를 계속 사용해요. 그래서 1, 2월에도 그렇고 3, 4월에도 그렇고 5, 6월 때도 또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계속 같은 교재를 계속 반복해야 눈에 익어서 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는요, 심화 강의는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할 거예요. 기본 시간에 했으니까 안 하고 넘어가지는 않고, 대신에 기본 강의 했던 내용은 진행을 좀 빠르게 진행하고요. 그러면서 복습을 하면서 기본 강의 시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등기법 부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보충을 할 거예요. 지적법은 대부분이 1, 2월 기본 강의 시간에 거의 다뤘어요. 그래서 다뤘으니까 다뤘던 내용은 복습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미처 하지 않았던 내용들 이제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이 심화 강의고, 심화 강의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하게 될 겁니다. 다 하게 되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요, 공시법 24문제 중에서 20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에 다 이해를 못했어도 3, 4월에 복습하면서 그때 이해 못했던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3, 4월에 강의에서 또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또 5, 6월에 그때 이제 보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뒤에서 해야만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약 강의 정도까지 5, 6월 정도 되면은요, 그때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심화 강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시법은, 우리 공시법은 지적법하고 이제 등기법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문항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먼저 지적법부터 보도록 하죠. 제1편 지적법. 자, 정확한 표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래서 줄여서 이 법이 지적제도를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지적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넘기시면 또 이제 제1장 보시면은 제1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 한 10년 동안에는 제1장에서는 1장은 개념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요,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1장 해가지고요, 1장에서 우리 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재는 8페이지죠. 우리, 여기는 기본서 페이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기본서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참고하실 분들은 이제 거기에 기본서 페이지를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담고 있으니까 이제 참고서로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지적법은 이제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다. 자, 구체적으로 토지의 표시. 그럼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 그 토지의 물리적 현황, 사실관계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하죠. 그리고 지적공부는 기본적으로 과세장부이기 때문에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도 기록을 하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적제도의 목적. 자, 이것은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가 있어요. 이 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 우리가 지적법,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하는 거죠. 지적법은 바로 지적공부를 다루는 법이죠. 우리는 지적법을 통해서 지적공부 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지적공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수업 내용도요, 지적 공부를 중심으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을 하고 있지만은 2장부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장에서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3장은 그 지적 공부의 종류별 그 등록상, 4장은 다 등록된 이후에 그 토지에 이동이 발생했을 때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방법. 또 5장 마지막에서는 뭘 다룹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5장에서 우리가 이제 측량에 관한 내용을 다루죠.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그래서 지적법에서는요, 이 지적공부가 이제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지적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그 측량도 다루고 있고요.
근데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요, 굉장히 지적에 관해서 이제 부수적 장부로서 중요한 장부로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의 일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 3장에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규율함으로써 지적 공부를 두고 있는 그 목적이죠. 목적은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요, 지적 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기본적인 목적은 과세예요. 과세. 지금도 여전히 과세 장부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높은 차원으로요, 과세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적 공부를 두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국토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계를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소유권, 경계를 정확히 등록해야 소유권의 범위가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 국민의 소유권 이것들도 이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다라는 거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지적 공부고 우리 지적법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다. 이것이 이제 등기하고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 국토가 모두 등록이 되는 거죠. 국유지든 사유지건, 공유지건 간에 다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의 목적은 뭐예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상관없죠. 등기는 거래의 안전이에요, 거래.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될 수 있는 것들만 등기부에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될 수 없는 부동산들은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지적 공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 국토가 다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등록되는 그 범위도 좀 틀린 것이죠. 자,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지적 공부는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사무다. 국가사무. 자, 개념을 보았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죠. 8페이지부터 이제 9페이지까지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하나 개별적인 내용들을 다룰 때 그때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과거에 한 10여 년 전, 그때는요, 이 용어의 정의가 이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용어의 정의. 근데 용어의 정의 나오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쉽게 맞출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용어의 정의도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1장은 안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용어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우리가 또 개별 2장부터 그 용어의 개념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기 때문에 1장은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자, 시험 문제는 2장부터 출제가 됩니다. 2장에서. 그럼 2장에는 이제 토지를 이제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그래서 제1절에서 토지의 등록 방법 해가지고요. 먼저 이제 그 토지 등록 방법에서 문장이 하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자, 우리 지적사무는 국가사무라고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지적사무를 담당하느냐에 있어서 국가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라고 했죠. 국유지건, 공유지건, 사유지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적 공부를 두기 때문에 국유지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국토를 필지별로, 필지는 토지의 단위죠. 토지의 단위. 그래서 전국에 한 3,500만, 지금 한 3,700만 필지 정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필지별로, 각 필지별로 3,700만 필지들을, 자, 토지의 표시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관할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을 했어요. 자, 등록을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권리에 대해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은. 그러나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이제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전 국토를 다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개별 필지들의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변경될 수가 있고요.
또는 없던 토지가 새롭게 이제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해야 되겠죠. 또는 반대로 토지가 이제 바다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바다가 되면은 지적공부에서 이제 말소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전국에 한 3,700만 필지 중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필지들의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정리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자, 처음에 한 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등록을 하지만은 그 이후에 개별 필지들의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결정해서 등록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요. 이제 너희 시, 너희 군, 너희 구에 있는 토지들은 시장군수구청장 너희들이 토지 이동에 따라서 결정하여 정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번 등록하고 끝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토지 이동만 발생하게 될 텐데 토지 이동은 결국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죠.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 그러면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여 등록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은요, 우리가 시 중에서 자, 구를 두고 있는 시들이 있는 거죠. 특별시나 광역시. 거기는 구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시 안에 구가 있으면 항상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구를 두고 있는 시들이 있어요. 천안시, 성남시 뭐 이런 데들은 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가 아니면서 그러면은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구를 두고 있는 시들 이런 시들을 대도시라고 해요. 보통 이제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이제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 대도시 같은 경우도 안에 구가 있잖아요. 대도시 안에 있는 구는요, 우리가 선거로 뽑는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자치구예요. 행정적으로만 나뉘어 있는 구지만은 아무튼 시 안에 구가 있으면은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상관없이 다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은 그 시 안에 이제 구가 없는 시니까 이제 그때는 구청장이 없으니까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고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상관없이 구를 두고 있을 때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장은요, 구를 두고 있지 않은 이제 소규모 시를 말하게 되겠죠. 소규모 시.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상급 기관으로는요, 우리가 구를 두고 있는 시들은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겠죠. 특별시, 광역시. 군수위에는 도지사가 있고요. 그러면 광역시나 특별시는 도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도지사 그러면은요, 이때의 시는요, 도하고 동급인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은 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요. 이 시장의 구청장의 상급 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또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구를 두고 있는 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는 이제 대도시라고 했죠. 대도시. 그럼 대도시의 시장도 대도시 안에도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니까 대도시 시장은 당연히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제 상급기관으로는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있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단순히 시도지사 그러면 당연히 대도시시장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적소관청의 이제 상급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광역시하고 특별시, 광역시하고 동급인 시 중에서요, 특별자치시가 있어요. 특별자치시. 세종시가 있죠, 세종시. 근데 세종시 안에는요, 광역시하고 동급이긴 하지만 세종시 안에는 구가 없어요. 인구가 아직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종시는. 3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시가 되려면 100만이 넘어야 되죠.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되는 거고요. 50만이 넘으면 대도시가 되는데 아직 세종시는 3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에 구가 없어요. 구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시 안에 구가 없을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 그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데, 이제 결정하는 방법도 원칙적으로 얘들이 다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자, 토지 소유자가 이런 것들 잘 몰라요. 토지동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이제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빨리 정확한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직권으로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하여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하고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이요.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토지 이동을 다루지 토지 이용은 다루지를 않아요. 토지 이용은 국계법에서 다루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토지 이동, 현재 물리적 상태만 다룹니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 6가지가 있는데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 소재가 빠져 있죠. 자, 소재는 동이름, 리이름을 말하잖아요. 동이름, 리이름. 자, 동이름, 리이름은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의 동이름, 리이름은요, 지적소관청이 만약 결정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 전국의 시군구는 뭐 수백 개가 있다 보니까 얘들이 동이름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요, 전국에 똑같은 동이름이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똑같은 동이름, 리이름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동이름, 리이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라고 하는 동이름, 리이름은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 이동, 즉 동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동이름을 만약에 서초동이 있는데 이걸 서현동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름을. 그러려면요, 이런 경우에는요, 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밖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려면요,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요, 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법 개정 절차까지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적법에서는 우리가 소재는 그냥 동이름, 리이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이름, 리이름은 법으로 정해지고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는 것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자, 그러면 토지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요, 2개의 문장이요,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제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제 결정하에 등록하는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방법과 관련돼서는요, 지적소관청에서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에 결정할 때는요, 미리 이제 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등록하면 되는데 신청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1년에 한 번씩요, 조사 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직권으로 다 정리를 한다는 거죠. 정확한 내용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토지 이동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토지 이용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역법에서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을 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의 장이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나 군구가 너무 넓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넓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기가,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우면요, 그보다 하위 행정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군구가 너무 넓으면은 읍면동 단위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읍면동 단위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럼 계획을 수립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 측량하여 등록을 하는데,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럼 계획에 따라서요,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조사된 내용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 조사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조사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조사부에 기록하고요. 조사부에 기록된 내용을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조서라고 해요. 조서. 그래서 조사부에 있는 내용을 이제 조서에 옮겨 적고요.
그러면 이제 조서에 옮겨 적으면은 조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등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서를 이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누가 하겠어요? 시장이 직접 나가겠어요? 직원이 나가겠어요? 당연히 직원이 나가겠죠. 그럼 직원이 나간 다음에 습니까? 맨 마지막에 시장 결제가 떨어져야 되겠죠.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 결제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시장 결제가 떨어진 그 결정서, 이걸 우리는 결의서라고 해요. 결의서. 그래서 토지 이동 같은 경우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최종 결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의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최종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아직 결의서가 작성이 안 됐다는 것은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시장 결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고, 결의서가 작성이 됐다는 것은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결의서가 작성됐다는 것은 뭐예요? 최종 결정이 됐다는 거죠.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이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요, 이게 순서가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작년에 나올 때, 작년이가 재작년에는요, 조사교육을 수립을 할 때, 시공구 단위가 원칙이지만은, 부득이한 경우는 읍면동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이 가로놓기, 그러니까 지적법은 뭐 중개사법처럼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다 보니까요, 중개사법처럼 뭐 가로놓기 이런 것도 막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큰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토지를 이제 등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를 이런 방법으로 등록한다고 했을 때 토지 표시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등록 방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 2절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하나하나 토지의 표시들이 이제 등록 방법이죠. 우리 교재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록 방법은요, 소재, 그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6개지만은 방금 했죠. 소재는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다루진 않아요. 그냥 소재는 동이름, 리이름을 말한다. 어떻게 등록하느냐? 법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개정 절차 우리는 알 필요 없으니까 소재를 등록하는 방법은 따로 다루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는데요. 좌표는요,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좌표는 지적소관청이 등록은 해요. 등록은 하지만은 등록하는 방법은 기술적이고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고 좌표 의미만 나중에 알면 돼요. 좌표 의미. 좌표 의미는 뒷부분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알면 되고요. 그래서 소재는 빼고 좌표는 이제 생략을 하고, 그래서 사이에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의 등록하는 방법을 다루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통요, 우리가 지금 이전에 했던, 방금 좀 전에 했던 왼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그래서 0.5문제가 나오고요. 지번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지목에서는요, 보통 2문제 나와요. 면적과 경계에서는요, 돌아가면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장이 중요한 내용이고 지적법의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재를 제외하고 지번부터 등록하는 방법을 보는 거죠. 지번. 자, 우리가 지번은요, 우리가 토지의 등록 단위죠. 그러니까 개념은요, 앞부분에 있죠. 우리가 9페이지 보시면은, 9페이지 보시면 개념이 이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9페이지에는 세 번째 내용 보면 지번해가지고요,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토지의 지번이 120번지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지적공부에 120번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120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지마다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우리는 지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지번의 이제 표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많이 했던 거죠.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요. 아라비아 숫자로. 자, 그런데 우리 지적 공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의 토지들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우리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는 장부를 대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대장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도면을 만들죠. 자,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이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만드는 거죠. 지적도.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임야들은 이제 임야대장에 등록됐다는 거죠. 임야들은. 물론 임야만 등록되는 건 아니에요. 임야가 아닌 것들도 때로는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야라고 해서 단지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건 아니에요. 임야 중에서도 때로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임야들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지적 공부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임야들이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임야도를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지적도 하고 임야대장 임야도 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느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느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그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고 산자. 그래서 산 7번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예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그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일 뿐인 것이지 지목이 임야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임야 중에서도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산자를 붙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이때는 또 산자를 붙여야 돼요. 이것은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이지 지목을 구분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다고 해서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산자를 붙이는 거죠. 산 7번지 이렇게 하지 임 7번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또 집원은요, 집원은 본번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집원 보면은 이제 24번지가 있고, 뭐 27에 3번지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숫자예요. 이게 본래적 집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본번이라고 하는 거죠. 본번.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부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번호, 이것을 우리는 부번이라고 하는 거죠. 부번. 그러면은 집원은 이제 본번과 이제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서는 이게 줄표시로만 연결하는 것이지 27의 3 이런 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편지는 와요. 그러나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렇게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지 27의 3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만 의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번과 부번 사이는 줄표시로 연결하지 의자로 표시해서 연결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읽을 때만 의로 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원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집원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에. 그러니까 소재를 제외하고는 다 지적소관청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데, 지적소관청이 부여할 때요, 집원을 부여할 때, 전국을 단위로 집원을 부여해버리면, 여기 1번지, 2번지에서 여기는 100만 21번지, 100만 22번지에서 집원이 너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집원을 부여할 때는요, 전국을 단위로 집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리 단위로 집원을 부여한다. 동리. 그래서 이에 준하는 집. 그래서 동리 단위로 집원을 부여하기 때문에 동리가 바로 집원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원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우리는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번부여 지역 그러면 우리가 동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리. 그래서 여기 서초동이 있으면 그래서 1번지부터 시작하고 옆으로 방배동 가게 되면 다시 또 1번지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밑으로 반포동 들어가면 여기서 다시 1번지 시작한다는 거죠. 전국의 100번지는요 수도 없이 많겠죠. 100번지는. 그러나 서초동 100번지 넣습니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서초동 100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재, 동이죠. 동이 소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초동 100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소재와 집원을 통해서 토지가 특정이 되는 거죠. 방배동 100번지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번지는 전국에 수도 없이 많겠지만 방배동 100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재와 집원에서 토지가 특정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집원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즉 동리 단위로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데 이때 부여하는 방법이 1번지부터 시작을 할 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할 것이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것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것이냐, 아래에서 위로 할 것이냐 있어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원을 부여할 때도 우리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부여하게 되면 우리가 읽기 편하죠. 그래서 왼쪽이 즉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북서에서 남서로. 그래서 집원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끼어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집원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봤고, 자, 그 다음 그 밑에는요. 그러면 토지의 이동에 따른 이제 집원부여 방법이 나오는 거죠. 집원부여 방법. 자, 토지의 이동, 그럼 우리가 4장에서 토지 이동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죠.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등을 다루는데, 이때 신규 등록 또는 이제 등록 전환할 때 이제 지번부여 방법이죠. 자,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양촌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다 했던 것을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자, 양촌이라는 어떤 섬마을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필지가 이제 여러 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필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촌이 이제 1번지부터 부여해 나가야 되겠죠. 그럼 왼쪽 위에서부터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번지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번이 많으면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우리가 8번지 옆에서 9번지를 찾을 수 있도록 또는 7번지 옆에서 6번지를 찾을 수 있도록 서로 연속되게, 연결되게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번이 부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규 등록이죠.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는 건 새로운 토지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 새로운 토지를 이제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 바로 신규 등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촌지를 다 등록을 했는데,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인데, 바다를 매립해서 여기 한 필지 토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새롭게 이제 지번을 부여해야 될 텐데, 이때 지번을 몇 번지를 부여할 것에 있어서 최종 지번이 12번지니까 그 다음 순번에 13번지를 부여해버리면요, 12번지 옆에서 13번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이럴 때 이제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2번지 옆이니까 13번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2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6번지 옆이었으면 6의 1번지, 8번지 옆이었으면 이제 8의 1번지. 자,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원칙적인 지번 부여 방법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본번이냐 부번이냐 기억하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부번을 부여하죠. 그럼 부번이면은 어떤 부번이겠어요? 갑자기 12의 1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이 되겠죠. 부번을 부여한다. 자, 그런데 부번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세 가지가 있죠. 만약에 12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토지는요, 여기가 12번지가 양촌이 최종 지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을 합니다.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을 해요. 그러면 원칙으로 따지면 12의 1번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여기는 최종 지번이니까 굳이 12의 1번지 하지 않고 본번을 부여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13번지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인접하는 경우에 이렇게 부번을 부여합니다. 바로 옆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멀리. 거리상으로 가까워 보이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여기다 9의 1번지에 버리면 9번지 옆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도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지번이 13번지니까 그 다음 수번에 14번지에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4번지 옆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만들었어요. 여러 토지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토지가 여러 개 발생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번을 부여하면은 이제 4의 1, 4의 2, 4의 3, 4의 4, 4의 5, 4의 6, 부번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또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거는 차라리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편하겠다 해가지고, 양촌지 14번지가 마지막 지번이니까 그 다음 수번에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번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더 보기가 좋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도 보기 좋게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요. 원칙은 부번을 부여하지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 또는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본번을 부여하면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100번지가 나오진 않겠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이 되겠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이 그림을 우리가 기본 강의 때도 봤고, 입문 강의 때도 봤고요. 요약 강의 때도 또 볼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다 보면요, 그림 자체가 연상이 돼가지고 쉽게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원칙은 본번, 예외적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등록 전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등록 전환은 사장 토지 이동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등록 전환은요, 우리가 대장의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이렇게 2호가 되어 있는데, 이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거죠. 등록되는 장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산골 마을이에요. 근데 산골 마을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적도에 등록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 요거 없이, 여기는 다 산이에요, 산. 주변이 산이어가지고 다 임야도에 등록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요 필지가요, 몇 번지였냐면 산 7번지였어요. 원래 산 7번이었는데 여기를 밭으로 개간을 했어요. 그 밭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임야도에 있었던 이 토지였습니까?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겠죠. 그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 지적도에서 지번을 새롭게 다시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산자를 빼고 그냥 7번지를 사용해버리면 여기 7번지 있으니까 이 7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산 7번지가 임야였는데 이것이 지적도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새롭게 다시 지적도상에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때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했어요? 2번 접히니까 2의 1번지로 부여하는 거죠. 만약에 8번지 옆에 있는 임야를요, 지적도로 옮겨 등록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토지가 3 몇 번지였는지 상관없이요, 8번 접히니까 8의 1번지로 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8의 1번지로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요 토지는 산 17번지였는데, 요 토지를 이제 옮겨 등록합니다. 그럼 요 토지 넣습니까?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하니까 12의 1번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13번지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요 부분들은 그대로 임야로 남아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산 부분의 일부분만요, 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합니다. 그럼 여기도 없습니까? 여기는 원래 산 27번지였는데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니까 3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27번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14번지를 부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도 다 임야였는데 임야를 여러 필지를 개간을 해가지고 밭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지금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산 몇 번지, 산 몇 번지로 되어 있던 것들을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필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도 이럴 때도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는 여기를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록 전환할 때는요 여기를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가 다 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야도에 있다가 지적도로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요 지적도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신규 등록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이 동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 전환은 지번부여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넘기시면은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부여 방법이 나오죠.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 자, 그럼 분할에 있어서의 지번부여 방법이, 우리 분할은 이제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이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100번지가 있습니다. 자, 100번지를 두 토지로 분할하게 되면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한 필지는 이게 100번지에서 파생되는 거니까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럼 나머지 필지는 101번지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죠. 옆에 101번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럴 때요, 이제 또 부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는 100번지, 분할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100의 1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100의 1번지하고 100번지가 있는데 100번지를 다시 세 필지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한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번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부번이면은 100의 1번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0의 2번지, 100의 3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부번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뭐 100의 17번지다. 도심위에서 살고 있으면 원래 100번지가 엄청나게 넓었는데 이 토지 중에서 계속 분할이 되다가 17번째로 분할된 토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할에서 지번 방법이 정해지는 거죠.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부여해요?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부번. 그래서 분할을 하게 되면 계속 부번이 생겨난다. 그럼 부번이 생겨나면 어떤 부번이겠어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요 부분을, 지번을 부여할 때요. 그럼 이때 분할 전의 지번을 한 필지는 부여할 때는요. 어디다가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위에다가 부여할 것이냐, 아래에다 부여할 것이냐, 이런 것은 선택이에요. 임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100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요, 위에가 100의 1번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세 필지를 나눌 때요, 여기다 100번지를 하고 여기다 100의 2번지, 여기다 100의 3번지에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할 전의 지번을요, 어디다 부여할 것이냐는 선택이에요. 여기다 부여해도 되고 여기다 부여해도 되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자, 200번지를 이제 분할을 하는데요. 200번지 안에는 건축물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3개로 분할합니다. 그럼 이때도 만약에 분할 전의 지번 200번지를요. 아무데나 부여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200, 200의 1, 200의 2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요. 이 건축물은 200번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분할이 되니까 200의 2번지 위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축물에 위치한 소재 지번을 기록하게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데나 부여해도 되는데 분할전의 지번을 여기다 부여해도 되고 여기다 부여해도 되는데 여기다 부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축물 대장을 다시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왕이면은 여기다 부여해도 되고 저기다 부여해도 되는데 그럼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일을 두 번 할 필요 없이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게 되면은 이 건축물은 여전히 200번지 위에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고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요. 일단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토지에 이제 두 번을 부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하는데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거죠. 일을 두 번 할 필요 없이요. 그래서 이 예외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분할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했고요. 분할 나오면 이제 비슷한 것이 또 이제 정반대지만 또 비슷한 것이 합병이죠. 합병은 이제 정반대가 되겠죠.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번을 하나를 부여해야 되는데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있어서요. 자, 분할에 있어서는요. 분할할 때 분할전의 지번을 어디다 부여할 것인지가 건축물이 없는 한에서는 선택적이었어요. 그러면 합병에 있어서도 이 네 개의 지번이 있는데 네 중에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하나를 부여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합병에 있어서는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100번지를 부여해야 되지 여기는 103번지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이때 다 본번으로 돼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를 부여하면 돼요. 근데 다 부번으로 돼 있어요. 뭐 부번이면은 부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몇 번지가 가장 선순위가 되겠습니까? 부번은 얘가 가장 빨라요. 그럼 본번은 뭐가 가장 빨라요? 100번지가 빠르겠죠. 그러면 본번이 빠른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부번이 빠른 지번보다는 본번이 빠른 지번. 근데 본번이 같은 지번이 여기도 100번지, 여기도 100번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번이 빠른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에 4번지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 네 필지를 합병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가장 빠른 것이 100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부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부번이 많으면 지번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번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합병하려는 토지 중에요. 일부는 부번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부번이 없이 본번으로만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번을 다 제외시켜버리고 부번 있는 지번을 제외하고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101번지를 부여해요. 그래서 밑에 있죠. 자, 합병에 있어서는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데, 만약에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본번중 선순위라는 거죠. 본번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 본번중 선순위.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합병에 있어서 건축물 있는 토지가 있어요. 건축물. 자, 건축물 있는 필지를 이제 합병을 합니다. 자, 합병을 할 때는요, 그러면 합병을 했어요. 한 필지로. 그럼 우리가 아까요, 분할에 있어서는 분할전의 지번을 어디다 부여할 것인가가 선택적이었어요. 선택적이었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선택적이었지만은,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전의 지번을 당연히 우선하여 부여했어요. 어차피 선택적이었으니까 여기다 부여해도 되고 저기다 부여해도 되면은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거죠. 근데 합병에서 좀 달라요. 합병은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선순위 지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선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해요. 선순위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는 이 건축물이 202번지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200번지에 있게 되니까 건축물 대장을 고쳐야 되는 일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선순위 지번은 200번지지만 건축물이 202번지에 있으니까 이왕이면 202번지로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원칙으로 가버려요. 원칙으로. 그래서 합병은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는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가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만 건축물에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분할에 있어서는요. 어차피 선택적이었으니까 이거 분할전의 지번을 어디다 부여할 것이냐가 어차피 선택적이었으니까 이왕이면은 건축물에 있는 토지에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거죠. 분할에 있어서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차피 선택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분할에 있어서는요.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전의 지번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합병은요. 이게 원칙이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가려면요.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청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을 했고요.
자, 지방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복잡한 내용이 13페이지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이제 지방부여 방법인데요. 우리가 심화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너무 1시간이 길어가지고 지루했으니까 짧게 할게요. 그래서 짧게 하고, 우리가 또 아는 내용을 복습하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이 내용은 이어가도록 할게요.